내 맘대로 되면 그게 사랑인가요? 최악의 연애 포트폴리오.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안녕하세요. 이생망 8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세훈 PD고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사냥꾼을 향해 늘 노력하고 있는 윤 PD입니다. 오늘은 확실히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예. 웃음 사냥꾼을 위해서 네. 노력하고 계시는 네. 윤 PD님 네.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본인의 어떤 개그감에 대한 네. 스스로 고찰을 되게 많이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녹음이 끝나고였나요? 퇴근하시고 폭풍 운동을 하시고 나서 네. 반성을 많이 하셨다고 네. 저한테 카톡을 주셨는데 네. 예. 정신 차려야죠. 본인이 개그맨으로 섭외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예. 알고 계신 거였죠? 네네. 예. 모르시는 줄 알고. 아니. 예. 저는 내가 개그맨으로 섭외를 했나?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누가 평가단이 있어요? 어디 따로 평가단이 계세요? 방송이 끝날 때마다. 선배님이 평가하잖아요. 저요? 네. 제가 언제 평가를 했습니까? 아니 제가 저 스스로 이번 거 너무 약했다라고 하면은 그래 너 많이 죽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MSG인 게 왜요? 지난주도 네. 윤 PD가 거의 막 망했어 막 이러고 끝냈잖아요. 제가 분명히 편집을 다 하고 나서 혜윤아 괜찮게 나왔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또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마지막에 또 한 번 제가 마지막 편집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들으니까 재밌더라. 예. 나 곱씹으니까 재밌었다. 예. 네. 그랬는데 선배님이 뭐라고 했죠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저래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왜 저래라고 했죠. 왜 저래 진짜 막 이렇게. 제가 늘 달고 다니 늘 윤 PD를 볼 때마다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죠. 왜 저래? 뭘 새삼스럽게 제가 방송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평소에 자주 듣는 얘기시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댓글 보면서 시작해볼게요. 드디어 또. 와. 윤 PD가 핀셋처럼 집어준 국가들에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핀셋처럼. 핀셋처럼. 이게 반응이 좀 느린데 핀셋을 꼽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좀 늦게 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애플에서 할짝추름님. 할짝추름이 어렵네요. 오스트리아에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오스트리아. 할로. 독일어로 인사는 할로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는 도금을 써주셨어요. Dieses Leben ist ruinat. 이렇게 발음합니다. 오화 듣고 댓글 남겨요. 또 핀셋처럼 찝어줬더니 또 이렇게 바로. 오스트리아의 교환학생으로 현재 9개월째 체류 중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이생망 틀어놓는데 시간도 잘 가고 너무 좋아요. 같은 회차를 몇 번을 들었는지. 지금 오스트리아 조회수는 다운로드 수는 할짝추루님이 다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렇다 할 썸이 없어서 연애 고민은 없지만 모든 댓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과거 연애 이야기 나중에 꼭 사연 보낼게요. 항상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독일어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디가 이번 생은까지일까? 이스트가 비동사예요. 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eses Leben까지가 아마 제2외국어 독일어인데도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지금. 그럼 이거 나 어떻게 읽어야 돼? 제가 Dieses Leben Ist 하면은 루이낫 하면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이낫, 오케이.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할짝추름님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저희 컨텐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 너무 가보고 싶네요. 나도 가고 싶다. 저는 대학 때 가보고 못 가봤는데 가고 싶다.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오스트리아. 너무 좋았고요. 가고 싶다. 꼭 이 상황이 좀 풀려서. 근데 여기는 진짜로 연애하기 쉽지 않지 뭐 유럽은. 그쵸. 특히나 뭐 유학을 가신 상황이니까 뭐 쉽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유럽은 진짜 조심하세요.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활짝 출입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애플 팟캐스트에서 행진님이 홈피디님 능력자이신가 봐요. 이생망 첫 화부터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홈피디님 과거 연애가 화려하신 것 같아요. 과거 경험담이 범상치가 않네요. 갈수록 궁금해지는 홈피디님 팬미팅해요 라고 이세훈 씨가 쓰셨습니다. 예, 일단은 저도 제 지인이니까 좀 가물가물하고요. 왜 제 지인분들은 댓글을 저 뭐 트루먼 쇼도 아니고 이거 뭐 트루먼 쇼니까 왜 다들 저 모르게 이렇게 남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행진님 팬미팅하면 오실 건가요? 지금 여러분 지금 팬미팅하면 오실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노력파입니다. 대단한 노력파고요. 연애에 있어서는요. 네. 그거 꼭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화려해요? 화려한 제 기준에도 화려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뭐 저도 뭐 연애를 어느 정도로 해야지 화려한 거야? 거의 저도 사실은 연애 중간중간에 텀이 그래도 좀 있어요. 뭐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3개월에서 한 반년 정도 텀을 가진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텀조차도 없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바로바로 연애가 끊이지 않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더 화려하시죠. 저는 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리찌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달아주셨고요. 5화 듣고 정말 마지막 회인 줄 알고 심장이 쿵했어요. 사연이 없으니 댓글이라도 달려고 오디오 클립도 구독 눌러서 또 듣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원래는 팟캐스트로 들었는데 여기서도 구독했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네요. 리찌님. 홈PD님과 윤PD님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 친구들이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 같이 좋고 재밌고 뭐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달달한 홈PD님 목소리와 매력 넘치는 윤PD님 티키타카 오랫동안 듣고 싶네요. 한 주의 활력소가 되어버린 이생방 화이팅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되게 감동적인 댓글입니다. 리찌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새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정주행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생기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반복해서 댓글 달아도 괜찮나요라고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댓글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네, 달아주세요. 네, 개수를 늘려보자. 예, 개수라도 크크크라도 달아주세요. 크크크라도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연원님 댓글 한번 볼까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연원님이 7화 제목 너무 웃긴데 누가 지으신 건가요? 크크크크크 너무 웃겨요. 크크크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멋진 제목이네요. 사연자님 저런 회피하는 사람들은 쉽게 못 고치고 계속 저런 식으로 살 테니까 신경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눈 감고 돌아서 버리면 끝인 줄 알지 주변 사람들 황당해하는 건 절대 몰라요. 이렇게 또 7화의 후기를 또 같이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7화 사연을 보면서 그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까 사연자분에게 어떤 솔루션이 없어. 명백한 솔루션을 못 드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또 사연에 이미 본인이 이 연애의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셨고 본인 탓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조언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으나 맞습니다. 이 연원님 솔루션 드렸잖아요. 뭘로 드렸죠? 이어폰을 절대 공유하지 말아라. 일단. 예. 네. 그거에 본인이 되게 감동하시고 아니 근데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네, 기사로 봤는데 기사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돌아버리겠네. 이제 뭐 에어팟 돌려 못 쓰겠어요. 그런 낭만도 이제 없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지금 뭐 공유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 한번 볼게요. INHY님 댓글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계속 달아주고 계신데 윤PD 팬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매회 댓글 쓰는 게 응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썼는데 뭔가 댓글 읽으시다가 얘 할 일 없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다가 써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연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지금은 순조롭게 연애 중이라 지나간 긴가민가 썸 같은 것들로 한번 써봐야겠어요. 윤PD님 항상 응원하고요. 홈PD님도 화이팅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윤PD님 팬이셨던 것 같은데 댓글을 매화 남겨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도 이건가? 인혜윤인가? 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인혜윤 아니야? 1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 예, 1도 생각 못했고 인혜님? 뭐 이 정도로 생각은 했는데 인혜윤? 와우. 와,
예, 자식과잉. 네. 예스. 네. 저희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아마 구독자분이 한 90명 정도, 오. 곧 1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애플에서도 평가가 거의 한 90개 정도 네. 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한 10개 난대. 평가를 10개나 남기셨어요? 네. 기기가 10개나 돼요? 아이디가? 아니요. 그 맨날 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맨날 할 수 있어요? 네. 데일리로 네, 매일매일? 네. 리셋돼요? 네. 데일리도 아닌 것 같던데? 들어갈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여러분 더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좀... 사실 말이 10개지 제가 한 20개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쩐지 평점이 올랐더라. 한번. 난가?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좀 뭔가 좀 현타가 빠고네요, 갑자기. 예, 그렇게 네.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 구독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PD님? SBS loveisOver@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여러분 사연 또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힘들어요. 네. 이제 10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19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좀 분발해 주시고요. 네. 예,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 이번 주 사연 볼 건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잠수 이별 얘기했었잖아요. 네. 회피형 그 쓰레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했었는데 마침 또 회피형 스타일에 대한 네. 사연이 와서 이번 주에 좀 이어서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근데 이 사연을 윤 PD는 조금 어려워하셨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경험이 잘 없어가지고. 맞아요. 읽고 나서 다시 얘기를 네. 해볼 텐데 이게 좀 어떤 연애 스타일이나 네. 감정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윤 PD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연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도 한번 윤 PD가 네. 맛깔난 소개로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 3학년이고 성별은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이 생망에 나온 사연들은 대부분 제보자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모두에게 최악의 연애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부르마블의 무인도 같은 존재랄까요? 저와 사귄 모두에게 한 텀 쉬어감을 선사하는 연애 고자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연애가 너무 금방 끝나버려요. 맨날 제가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귀자마자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제 심장 때문인데요. 유유.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썸 탈 때의 그 긴장감이나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할 때는 당연히 두근거립니다. 카톡하면서 막 볼도 빨개지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말 그대로 사귀기만 하면 상대에 대한 매력이 쫙 내려가는 것만 같아요. 그냥 동성 친구들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허점을 보이면 그것도 귀엽고 웃기게 보이는데 남자친구인 사람이 뭔가 헐랭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 머쓱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헐랭한 모습은 모자 쓰고 벗어서 머리가 눌러져 있다거나 넘어질 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남자친구랑 오래오래 사귀면서 서로에게 다양한 모습을 오픈한 커플들이에요. 제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와 오래 사귀는 편이고 정말 서로 편한 사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사귄 남자친구들과 만나면서 편하다라는 감정을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는 말투도 걸걸하고 그냥 웃긴 성격인데 다들 저한테 자기 사랑해요 이런 반응을 원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막 지 맘대로 제 별명을 만들어서 부르면 현기증이 납니다. 애인이 카톡 이름을 깜찍하게 바꾸라고 그 덩치로 애교 부리면 진짜 진땀이 납니다. 저는 원래 본명 3글자로 저장한다고요. 어쨌든 말 그대로 꽁냥꽁냥한 연애 스타일이 맞지 않는데 저 좋다는 사람들은 다 평소에 무뚝뚝하지만 여자친구에겐 다정한 나에 취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바로 사랑해 라는 카톡을 받을 때입니다.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카톡을 보는 순간 피가 얼어붙습니다. 저는 편하고 친한 사이로 시작하고 싶은데 다들 열흘 남짓 만에 로코 남주로 빙의해 있는 게 꼴보기 싫을 지경입니다. 유유. 사연을 쓰다 보니 완전 회피형 인간의 정상인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휴.
두 분은 연애 경험도 많으시고 한 번쯤은 짧은 연애를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 두 분에게 조언 듣고 싶어 사연 적어봅니다. 마지막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님 예전부터 팬이었어요. 옆 학교라서 가끔 윤님 마주칠까 싶어 외대 캠퍼스 휘적거리기도 했어요라고 팬심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적어주셨는데 일단 사연이 네. 고민 자체가 네. 쉽진 않습니다. 네. 예, 쉽진 않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네. 분명히 썸 탈 때는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귀면은 급격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적 되게 많거든요. 좀 약간 제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게 사귀고 나서 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먼저 짝사랑으로 좋아하다가 근데 그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파사삭 씻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경우가 있죠. 또 네. 작업을 해. 너무 좋아서. 근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져. 그러면은 감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연자분도 약간 그것과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보면은 보통 썸부터 우리 연애하자 오늘부터 1일까지가 목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별로 안 중요해. 그 썸 타면서 너랑 나랑 연인 관계까지 가는 것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귀는 것 자체가 이미 꼴이야.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정복욕 같은 거네요. 예, 표현을 하자면은 정복욕이죠. 성취욕 같은 거죠. 사귀었다. 끝.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윤 PD는 일단은 장기 연애 전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썸도 1년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감정이 식는다. 거의 경험이 없으시죠? 식는다? 네. 식는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윤 PD는 이제 네. 뭐 본인 얘기대로라면 네. 1년을 지켜보고 네.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 감정이 네. 쭉 유지가 돼요. 근데 지켜볼 그 때부터 1년이라는 게 네. 주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괜찮다는 거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고 네. 실제로 썸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간들을 한 달 안에 끝내야죠. 썸으로 돌입해서 네. 사귀기까지는 한 달 안에 끝난다. 네. 그러면은 1년 보고 1년에 그 포함이지. 1년에 포함이야. 그 한 달이? 그럼 11개월 보고 썸 시작하고 한 달 안에 사귀는 거.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윤 PD는 그런 어떤 연애 감정은 그 한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 연애 감정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한 호감이라는 게 그렇죠. 기반이 된 상태에서 지켜보는 거니까. 예. 호감에서 사귀어보고 싶다. 사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걸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어려워. 붐업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붐업이란 말이 너무 구리다. 감정을 붐업시켜. 사귀고 싶은 감정을 붐업시켜요? 약간 근데 그런 붐업은 마인드 컨트롤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붐업 같이 그렇게 되는 게 네. 이 사람의 호감이 완전히 치달았을 때 이 친구와의 더 그런 관계를 밀접하게 더 하면서 그런 티키타카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제가 뭐 미친놈처럼 야 붐업 시키자 이제 붐업 이러겠어요? 지금이야 이 타이밍이야. 붐업 시켜서 빨리 썸으로 들어가자. 미친놈이죠 그거는. 지금 붐업 시키면 될 것 같아 약간. 그건 미친놈이죠. 근데 네. 과정이 쉽진 않네요. 과정이 너무 어려운데. 붐업 과정이 있군요. 네네. 1년을 지켜보고 중간에 붐업 과정을 한번 거쳐서 썸까지 근데 돌입하시면. 만약 붐업까지 안 가면은 안 사귀는 거지. 붐업이 너무 구려 근데. 그치? 이런 단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기폭제? 기폭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감정을 기폭시켜요? 그래요. 붐업이라는 단어 너무 구리다. 와, 씨. 처음 듣는 단어 연애 과정에 있어서 처음 듣는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네이버 그 붐 그때 뿜업. 그거 뿜업. 이후로 예. 거의 뭐 네이버 뿜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이버 뿜에 올라가시겠네요 지금. 너무 구렸다 진짜. 붐업. 붐업을 시키시는군요.
그 붐업을 시키는 예를 들면은 그 감정을 고취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사연자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취를 시키는지. 왜냐면은 그 썸 탈 때의 어떤 확 불탔던 감정이 연애할 때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기반으로 연애를 시작을 하고 그 붐업 시킬 때 어떤 본인만의 어떤 그 팁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붐업은 자동으로 되나요? 붐업이?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티키타카 맞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마일리지 XP 올라가듯이 쭉 경험치처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네. 어느 수준 도달하면 붐업. 원래 100까지 가면은 갑자기 막 목숨 2개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군요. 네. 예. 도움이 안 되네요. 붐업이라니. 예. 어쨌든 붐업.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붐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네. 윤 PD는 네. 연애할 때 감정이 식은 적이 없어요? 식은 적 네. 식는다기보다 이 연애 초반과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의 그 사랑의 형태가 달라지는 건 느끼죠. 그거를 사연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연자분은 좀 꽁냥꽁냥 그냥 친구 같은 연애로 돌입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윤 PD 같은 경우는 네. 연애 초반부터 네. 남자친구와 되게 편한 포지셔닝을 하는지 네. 아니면은 연애를 하다가 어느 타이밍에 굉장히 친구 같은 순간으로 접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연자분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뭐 나 이제부터 막 이런 편한 걸로 바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붐업 같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서로 연인이 아니었다가 만나는 거니까 그 전과 달라지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텐션이 있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는 확실히 막 설레고 심장 터질 것 같고 막 이러지.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맨날 어떻게 심장이 맨날 어떻게 터질 것 같지 그렇습니다. 그럼 병원 가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면은 이게 설레임이 없어진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얘를 이만큼 안 좋아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연인 관계에서 사랑의 형태가 설렘이라는 그 포지션에서 편함으로 옮겨가는구나. 사랑의 형태가 그냥 변한 것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윤 PD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네요. 네. 그 과정 자체를.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거기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연애가 아니고 불같은 연애가 아니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 편안하다. 긴장감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커플들은 윤 PD는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구나 약간. 왜냐하면 그 편안함이지 걔가 갑자기 못나 보이고 막 이런 건 아니어서 그냥 그 편안함 속에서도 우리 서로의 그 조음이 남아 있으니까 조음은 이미 베이스로 깔고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고민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게 그 연애에 속도차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사귀었던 스타일의 남자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지금. 그게 아마 사연자분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썸이 잘 꽂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랑 썸을 일단 타는 거야. 거기서 연애까지 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랑 잘 맞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지. 애초에 처음부터. 보니까 사연자분은 조금 더 진지한 느낌의 연애를 유지하다가 편한 관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연 써주신 걸 보면은 남자분들이 대부분 급하게 달려가는 느낌? 약간 급발진하는 느낌 있죠. 애정 표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연자분이 애초에 썸 탈 때 이런 분들만 골라서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잘 맞는 스타일 언젠가 만나거든요. 만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번 사귈 때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귀면 헤어지고 사귀면 감정 식고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스스로가 이제 내가 좀 이상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 남자를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이걸 이상하다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을 본인이 느끼신다면은 변하려는 노력은 그런 마인드 컨트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 사랑해요 이런 반응을 원해서 부담스럽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애인분이 먼저 막 남주에 빙의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애정 표현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사연자 본인이랑 부담스럽고 싫어질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파사삭 식으려는 그 단계를 팍 떨어뜨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지. 거기서 그냥 단정 짓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3번의 기회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남주 빙의해서 할 때 아니면 솔직히 말씀을 하시던지 나는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너가 이렇게 나오면 좀 부담스럽다. 라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남자와 그런 애정 표현의 그 정도를 맞추는 걸 좀 일단 해보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런 경우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의 해결책은 그거예요. 이분이 진짜 첫눈에 반하는 완전 내 스타일의 사람과 그냥 사귀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이게 보면은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연자분을 기본적으로 애정 표현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연애 스타일도 그렇고 사연자분 언제든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처럼 행동하시게 될 거예요. 본인도 애칭 만들 수 있고 사귀자마자 애교 부리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애정 표현이라는 게 사실은 좋으면 하고 싶잖아요. 윤 PD는 어때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과한 애교. 어떤 거지? 막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사연자분이 썼던 자기 거.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요. 나의 작은 아기새 뭐 이런 거 쓴다던가. 그럼 그냥 웃으면서 받아줄 것 같은데? 웃으면서 미친 이렇게. 남자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미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미친 너 나한테 미쳐버렸니? 이렇게. 아니 저는 근데 첫눈에 반하는 그런 분을 만나셔도 똑같은 루트로 끝이 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귀고 나서 이런 헐랭한 모습을 보면은 머쓱하고 정이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사귀기 전에는 잘 보여야 되고 사귀어야 되니까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죠. 신경을 많이 쓰고 서로 엄청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사귀고 나서는 그게 서서히 빠질 텐데 그럼 결국 이 똑같은 과정으로 정이 또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저는 좀 달라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누군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게 쉽냐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사연자분이 본인이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계속 최악의 연애를 선사한다.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연자분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연애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저는 일단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조금 더 좋아한다는 느낌이 드는 연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구애를 시작해서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는 경우들이 보통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귀고 난 다음에 감정이 확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귀고 싶은 남자,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신다면은 저는 연애 스타일 바뀌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누구를 먼저 좋아한다고 해도 어쩌면은 제가 느낄 때는 뭐 물론 그런 완벽하게 나와 맞는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일단 어렵고 사귀기 전에 그런 환상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꿈꿔왔던 그 사람에 대한 환상처럼. 사귀기 전에? 네. 그런 모습들이 얘는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였어. 썸 탈 때는 그 모습이었는데. 근데 사귀고 나면 그게 아닐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썸 탈 때 그 환상만 좋아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도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완벽한 사람은 사실 만나기 너무 어렵고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도 하고 내가 바뀌려고도 노력을 해야지 그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저는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완벽한 사람 만나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조금 더 사랑에 몰입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연애할 때 머리가 눌려도 신경을 안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연자분은 뭐 모자 쓰고 머리가 눌려도 사랑이 약간 마음이 식는 느낌인데 윤 PD는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사귄 남자가 모자 쓰고 벗어서 머리가 눌려 있으면은 사랑이 식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를지도 모르지. 아니 무슨 군모를 쓴 게 아니잖아. 하이바를 쓴 게 아니잖아. 헬멧 쓰고 벗은 게 아니잖아 지금. 저는 나도 상대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좀 마음이 여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나의 허점을 나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연자분이 약간 연애할 때 있어서 완벽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헐랭한 모습 안 보여주고 약간 프라이빗한 모습 안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사귄 남자친구들 만나면서 편하다라는 감정을 못 느낀다잖아요. 맞아요. 그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편안함이 없어진 게 아닌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 완벽주의를 버릴 필요는 있는데 사연자분이 이거 참고 만나기 쉬울까요? 3번은 참아봐요 그래도? 일단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남자들이 처음에만 대부분 이렇게 과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시기를 극복해봐라. 사실 처음에만 그렇게 막 좋아 죽는 표현을 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게 진짜 거의 잘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를 극치라고 생각하고 일단 거기를 한번 뛰어넘어보자. 이것만 극복하면 된다. 이것만 극복하면 여기만 넘어가면 돼. 이 보릿고개 여기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넘어가 보고 해야지. 아니면 그 친구가 너무 심하다. 내가 도저히 이거 이겨낼 수가 없다. 그 친구한테 말을 해보세요. 뭐라고? 나는 너 이렇게 애정 표현 너가 나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건 알겠지만 사실 내가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한다. 라고 하면은 그 친구도 너무 좋으면은 맞춰줄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제가 애정 표현을 되게 과하게 하는데 오빠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조금은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남자들이 과하다는 생각을 1도 안 하거든요. 이런 애정 표현을 할 때 당연히 좋아하겠지. 당연히 행복해하겠지. 그러면서 애정 표현 뭐 사랑해라던가 왜 내 이름은 이름 3글자로만 해놨어 이런 거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그 남자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애정 표현일 수 있거든요. 전혀 투머치한 게 아니고 근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만 투머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다 던지는 건 모르겠는데 대화를 던지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애정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아. 아니면은 나는 좀 부담스러워. 이러면은 상대방이 자기는 나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던지실 땐 조금 조심하되 윤 PD는 이렇게 솔루션을 주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참으면서 연애하는 건 반대거든요. 그러면 또 계속 헤어져라 그냥 이대로? 저는 언젠가는 만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애교 많은 거 되게 싫어해요. 그 사귀는 분이 과한 애교 저는 못 받아주거든요. 어떻게 뭐 티키타카를 못 해줘. 못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도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능 그래. 단어 나도 나도 그래 아우 너무 귀엽다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하던 친구가 연애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없어져.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은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연애하다 보면은. 근데 사연자분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극치를 넘어섰을 때 이 남자는 이미 나에게 마음이 줄어들었나 보다 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스타일이라면은 그것마저 이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더라도 한 번의 고비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모르겠다. 윤 PD는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서 왜 이분이 회피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왜 이게 회피형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회피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지난번에 말했던 회피형과는 다른 그런 애착 유형에서의 회피형 같은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의미의 회피형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애착 유형 테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총 5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케이. 거기에서 보기를 3개씩 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네. 네. 1번. 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A. 나에게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본다. B. 재미로 만날 수 있는 상대인지를 가늠해본다. C.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저 지금 대답해요? 아니면 다 끝까지 대답해요. 저는 A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케이. 2번. 데이트 중에 당신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나요? A. 데이트를 끝내야 할 때를 살핀다. B. 상대가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지 살핀다. C. 상대가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지 살핀다. 어려운데. 전 C요. 3번. 연애 중 관계에 대해 보통 어떻게 느끼시나요? A.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고 느낀다. B. 상대방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C. 우리가 동반자라고 느낀다. 저는 B에 가깝습니다. 4번. 연애가 힘든 시기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헤어지게 되면 나를 좋아해줄 사람을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걱정한다. B. 헤어진다. C.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진전이 없다면 헤어진다. C요. 전 C. 네. 5번. 네. 연인과 헤어져서 싱글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A.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봐 걱정하다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과 데이트한다. B. 자유를 만끽하고 즐거움을 누린다. C. 조바심 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저는 C입니다. 예. 끝났나요? 네. 예, 여기에서 A가 많으면은 불안형. A가 많으면 불안형. 네. B가 많으면 회피형. B가 많으면 회피형. C가 많다면 안정형. 저는 안정형이네요. C가 3개 나왔거든요. 저는 C가 5개예요. C가 5개. 그래요.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안정형부터. 안정형은 말 그대로 가장 안정적인 연인 관계를 구축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의 친밀감을 편하게 받아들이며 관계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형은 네. 상대방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언젠가 떠나지 않을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나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형. 네. 회피형은 친밀감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하며 늘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죠. 쉽게 말해서 바람기가 높은 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타인한테 편하게 기댈 수가 있다. 하지만 불안형은 네. 타인에게 기댈 수는 있으나 예.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회피형은 자존감은 높지만 타인을 불신하며 쉽게 기대지 못한다. 그래서 근데 가장 안타까운 유형은
자존감도 낮고 타인도 믿지 못하는 회피 불안형이 있다라고 합쳐진 합니다. 회피 불안형이 네. 있구나. 네. 그래요. 윤 PD는 완벽한 안정형이네요. 네. 좀 망설임이 없었어요? 네. 고르는데? 네. CCCCC. 네. 저 사실 저는 몇 개는 사실 망설였기 때문에 완벽한 안정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연자분 혹시 이거 해보셨으면은 네. 뭐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지금 그러면 회피형은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이라는 얘기인가요? 바람둥이라고 상대가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약간.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바람둥이 같다. 그러니까 친밀감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정 표현의 친밀감이라고 한다면은 사연자분이랑 비슷하네. 비슷하죠. 회피형이시구만. 극복 방법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이런 회피형이나 불안형이 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안정형인 사람과 만나는 게 가장 극복하기 쉬운 연애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회피형 분들은 안정형이랑 만나라. 그럼 이 남자분들은 무슨 형에 가까웠을까요? 불안형에 가까웠던 걸까?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상극이었던 거구나. 윤 PD는 네. 지난번 연애는 네. 안정형끼리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안정형. 완전 안정형, 안정형. 네. 두 사람이 안정형. 네. 지금 사연자분도 약간 안정형의 남자를 만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안정형의 남자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사귀었을 때 어땠어요? 편안하죠, 뭐. 근데 그런 그 편안함이라는 게 네. 어떤 연애에 있어서 어떤 그 다이나믹함, 높낮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없다는 느낌인지 그 외에 그 파형으로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들쭉날쭉한 사람들은 파형의 높낮이가 굉장히 높고 안정적이면서 편안한 사람들은 파형이 굉장히 낮고 대신 어떤 그 자극적인거나 재미 같은 것들이 연애에 있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윤 PD는 어땠어요? 근데 그 안정형이 그렇게 막 너무 무난하진 않아? 근데 이건 너무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만난 친구로밖에 저는 말을 못하니까 제가 만난 친구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친구는 그러니까 0점이 있으면은 늘 0점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친구였어요. 크게 네. 벗어나질 않는 스타일이었구나. 네, 원래가. 그러니까 성격도 뭐 엄청난 이런 기복이 없다고 하죠. 기복이 잘 없었어요, 진짜.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저는 안정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분에 있어서 그런 높낮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로 인해서 조금의 이런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둘이 이제 조금씩 네.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싱크가 맞아졌구나. 네, 저는 0점에 비슷하게 가게 됐죠. 자, 그럼 윤 PD는 되게 네. 표현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남자친구는 어땠어요? 나도 사랑하지. 이런 식, 뭐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씁쓸하게 얘기하네. 오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사랑하지. 나 부담스러워. 사랑하지. 오빠 얼만큼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재미있게 할 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빠 얼만큼 좋아하는데. 많이 얼마만큼. 굉장히 침착하신 분이셨네요. 예. 다행입니다. 네. 굉장히 침착하셨군요. 저였으면은 오빠 나 얼마만큼 사랑해. 쉽지 않네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사연자분은 연애에 있어서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윤 PD가 얘기한 것처럼 완벽한 연애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고요. 윤 PD는 좀 그 과정을 조금은 참고 극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약간은 좀 반대 의견이에요. 저는 이거 극복하셔도 한 번 더 고비가 오실 것 같고 언젠가는 그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전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참지 않으셔도 된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연애 초의 행동에는
자기가 아닌 가식들이 조금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네, 썸 탈 그러니까. 때. 예. 그러니까 그런 가식적인 것을 조금 걷어내고 그 사람의 본질에 일단 조금 집중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면 윤님은 썸 타기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잖아요. 어쨌든 근거리에 있는 분들과 이제 지켜보게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썸을 타게 되는 경우는 뭐 소개팅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굉장히 급 만남, 뭐 술자리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소개로 만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뭐 팁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적어도 안정형에 가깝구나라는 거, 뭐 전 남친의 특징이었다던가 그런 것들을 어디서 캐치할 수 있는지 뭐 좀 있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없는데요? 그것도 그냥 감이야? 없어요. 그냥 없어요. 감입니까 그것도? 근데 안정형인지 아닌지 솔직히 사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어릴 때 만났던 그 다른 오빠는 안정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귀기 전에. 그 오빠는. 사귀기 전에? 네, 사귀기 전에 안정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귀고 나니까 불안형 스타일이더라고. 막 뭐 조바심 내고 막.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 알 수 있다. 어떤 애착 유형인지. 사귀고 나서 알 수 있다. 1년을 봐도 그게 좀 약간 구분이 안 돼요? 1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알았겠네 그럼. 아니 그냥 나 한 사람만 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네요. 뭐 표본이 너무 적어서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떻게 알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네. 완벽한 연애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노력하셔라. 조금 더 편해지려는 노력도 하셨으면 좋겠고 연애 초에는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세요. 근데 사연자분이 느끼기에 남자들이 너무 치고 나온 게 아닐까? 원래 처음엔 다 그렇죠 뭐. 아니요. 저는 전혀 안 그러는데요. 그럼 만나요. 아니 그러면 선배님 같은 그걸 알려줘. 유형의 특징을. 근데 저는 이게 썸 탈 때랑 사귀고 나서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썸 탈 때도 그렇게 썸 탈 때는 사실 애정 표현을 과하게 못 하잖아요. 그치. 적당히 쳐야 되잖아요. 선 그치. 넘지 않게. 저는 그 선을 연애 시작해도 좀 유지를 하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은 변하긴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귀자마자 자기가 사랑해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애정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사연자분 저 같은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윤 PD는 못 만나봤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아요. 저도 만나봤어요. 누구를요? 저도 만나봤어요. 누구를 만나? 뻔히 아는데 누구를 만났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근데 제 전 애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자기야 사랑해요 이런 스타일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쵸. 이런 남자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난 솔직히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바로 사랑해라는 카톡을 받을 때다. 근데 연애 초에는 그러니까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좋아해 이러는 것보다 다 그냥 사랑해라고 업그레이드해서 말하는 거죠. 그냥 그거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감정인데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사연자분은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싫지. 싫으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니까. 노력해야지. 근데 사연자분은 그게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안 사랑하거든. 그러면 좋아해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라고 하면 난 좋아해 이렇게. 근데 보니까 사연자분이 그건 또 싫은 거야. 상대방이 사랑해라고 쳤을 때 내가 그냥 좋아해라고 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애초에 안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사연자분은 나한테 연애 초반에는 정말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연자분 좀 어려워요. 지금 사연자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사연자분 자체에도. 좀 내려놓으세요 일단.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사랑해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거를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호감 정도인데 또 사랑해라고 그냥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도 사랑해라고 하실 필요 그냥 나도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나도라고 하시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를 막 경계를 일으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연인이 됐다는 가장 큰 그런 터닝 포인트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런 거니까. 그쵸. 썸 탈 때 사랑해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인 관계가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다. 좋아하는 그냥 그 감정이어도. 그 윤 PD는 이게 표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질 못하겠는데 연애 초기부터 사랑해라는 표현을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랑해라고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나 얼만큼 좋아해? 이렇게. 그러면은 나 얼마나 좋아해? 얼마나 좋아해? 보통 그 질문형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야. 의문문으로. 왜냐하면은 잘 먼저 말하지 않는 스타일인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많았다고요? 네. 자꾸 거짓말을 하시네요. 뭐가 아니 많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제가 좀 오해가 20살 이전도 포함해서 분명히 학창 시절의 연애는 빼는 걸로 저희 룰 아니었나요? 이생망 룰 아니었나요? 학창 시절의 연애는 연애 아니다. 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것도 표본이 너무 적어서 뭐라고. 표본 얘기 좀 그만해라 좀.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어. 그걸 누가 정해놓고 해. 아니, 대충. 사귀자마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적어도. 그치. 근데 이분들은 약간 거의 사귀자마자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꺼낸 것 같잖아. 지금 사연자분들은. 어릴 땐 다 그래. 진짜로. 대학교 3학년인데. 어리지. 아, 그래? 완전 어리죠. PD랑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나랑 많이 나지. 5살, 4-5살 차이 났는데. 그러면 윤 PD도 그 당시에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대학교 한 2학년 때 그때쯤. 네. 바로 사랑해라는 얘기 안 했었죠? 남자친구도 안 했었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 너무 오래됐지 또. 나 좋아해? 라고는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나 좋아해. 그러면 남자친구 그대로 얘기해줬어요? 좋아한다고 그냥? 좋아하지. 연애 처음부터 초기부터. 저는 연애 초기 때 사랑해라는 말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안 했고. 그럼 사랑해라고 만나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정해주자. 언제부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생망 룰. 첫 번째 룰은 있습니다. 지금. 학창 시절 연애 아니다. 성인 되고 나서 연애가 진짜 연애다. 그리고 3인포만 가능하다. 썸 기간에는. 저희 1번 룰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포옹은 3인 포옹까지 가능합니다. 2인 포옹 안 됩니다. 썸 탈 때 이성 간의 포옹은 3인 포옹부터 되고요. 룰 넘버 2.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연애만 연애다. 학창 시절 연애는 저희 인정 안 합니다. 사연 보내도 저희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거 연애 아니니까. 아니지. 근데 학창 시절부터 20살 넘어서까지 사귀면은 인정해줘. 그건 인정. 하지만 본격적인 연애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룰. 사랑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 윤 PD 의견 어때요? 너무 어려운데. 키스할 때부터라고 하자. 아니지. 그러면 키스하고 사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안 되지. 그럼 나랑 이거 순서가 안 맞는데.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을 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때. 너무 추상적. 사랑해라고 한다. 보고 있는데 막 너무 안고 싶고 막 어떻게 막 해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할 때 사랑이라고 하자. 그건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보세요. 그거는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얘기해야지. 정말 사랑하는 거니까. 그럼 언제부터 하지? 본인이 정하자며 지금 빨리 얘기를 해줘. 지금 고민하고 있어. 주세요. 언제부터 해야 되지? 자려고 눈 감았는데 걔 얼굴이 그려질 때 사랑한다고 하자. 왜 이렇게 설명체로 적어? 기준이 아니잖아. 감정에 따라 다른 건데. 객관적인 기간을 드려 그럼. 객관적인 기간. 아니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이 전까지는 절대 안고 싶어도 안 보고 있어도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안 돼. 일주일? 일주일은 넘어야 된다. 적어도 2주 후부터 가능하다. 2주 후부터? 2주 후부터? 2주까지는
보고 있어도 막 보고 싶은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보고 싶어도 보고 싶으면 말해야지. 그래.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 얘기하자. 응. 저는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사랑해라고 금지야? 네. 왜? 사랑하지 않으면. 왜? 만약 한 달 안에 얘기한다. 제 경험상 한 달 안에 그 얘기를 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좀 표현이 약간 이상하네. 사귀는데 사연자분처럼 막 대단한 사랑 아니야 지금. 막 리얼 러브 아니야 막. 좋아하는 정도. 좋아하는 정도. 라이크야. 러브 아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나는 약간 죄책감 들 것 같아. 사랑하지도 않는데 약간 사랑해라고 해버린 느낌. 근데 한 달이 지나면은 그래도 한 달 정도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 나는 사랑의 감정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있지 않을까는 뭐야? 그럼 한 달 지나도 그 감정이 그대로인데도 그냥 그렇게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얘기한 것처럼 리얼 러브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매번 연애할 때마다 늘 러브와 라이크의 중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지. 완벽한 러브도 없고 연애할 때 완벽한 라이크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사귈 수는 없으니까 사랑이 조금은 있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제 기준에는 한 달 이상 연애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래도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다. 러브 쪽에 좀 갔다. 라이크에서 러브 쪽으로 좀 이동했다. 한 달?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한 달은 좀 너무 늦었다. 2주요? 응. 2주 너무 빠르네. 왜냐면은 연애 초에는 자주 만나잖아요, 대부분. 그쵸. 자주 만나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엄청 자주 만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 데이트마다 그렇게 끝내면은 속상해. 그럼 뭐 어떻게 끝내? 사랑이 하고 끝내야 돼? 그러니까 2주째부터는 사랑한다고 해야지. 헤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고 안 하면 나처럼 물어보던지. 나 얼만큼 좋아해? 나 그 질문 너무 싫어. 나 얼만큼 좋아해? 나 좋아해? 뭐 이렇게. 너무 싫어 그 질문. 뭐 일단 저희끼리는 정했으니까 윤 PD는 2주, 저는 한 달. 그럼 뭐 조율할까 3주로 조정할까요? 그래. 그러면은 이 생방 룰 넘버 3. 3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않기. 근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으면 보고 있어도 어떻게 하고 싶으면은 사랑한다고 해도 된다. 구려 진짜.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 눈 감았는데도 막 얼굴 그만해. 그려진다. 그럼 사랑한다고 하자. 그만해 제발. 너무 구려. 자 사연자분 일단은 그러면은 다음 사귈 때 3주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세요. 자기야 나는 3주 동안은 사랑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세요. 불편하면. 처음에 사랑해라고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쉿 잠깐 조용히 해. 그렇게 막으시고 너 사랑 그거 진짜 나 사랑하는 거니? 이 대사 치세요. 너 사랑 뭐라고요? 너 그 사랑한다는 말 진짜 나 사랑해서 하는 거니? 좋아하는데 사랑한다고 하지 마. 그래요. 그렇게 치세요. 좋아하는데 사랑한다고 하지 마. 난 아직 좋아하거든. 그래요. 그것도 얘기해주면 좋고. 남자가 뭐 사랑하면 뭐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애할 때 좀 완벽주의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셨으면 좋겠고 윤 PD는 참으면서 좀 기다려봐라. 연애를 좀 추이를 지켜봐라. 인간의 본질에 더 탐구해보자. 인간의 본질을 좀 탐구해보자. 지금 그렇게 처음에 그런 모습들은 다 가식이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저는 뭐 버틸 필요는 없다. 언젠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허점도 귀여워 보이도록 노력을 해봐라.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노력하면 그걸 못 참는다? 허점을 보지 말아라. 허점이 있는 순간 눈을 감거나 오늘은 배가 아프다고 시각을 포기합니까? 배가 아프다고 하고 집에 간다. 그런 모습이 뭐냐?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가야 된다.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거잖아 그거 진짜. 그렇게 가야지. 알겠습니다. 저희 어떤 조언들이 사연자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서로 꽁냥꽁냥한 연애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남자친구 빨리 만나시길 바랄게요. 너무 본인이 최악의 연애를 선사했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한 사회가 되고 싶으시면은 본인이 편안해지셔야 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본인이 연애를 편하게 느끼셔야 상대방도 편한 그 자연스러운 연애가 나옵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오늘의 웃음 점수 어떠십니까?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만족스러워요. 또
예, 조만간 또 외절애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테스트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잘했죠. 테스트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본인도 해보시고 네.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도 네. 한번 들려주셔서 네. 서로 해보시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 음. 만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누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독일어 버전으로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은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윤PD님 사연 고지 한번 해주시고요. SBS loveisover@gmail.com으로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할짝추름님께서 네. 보내주신 독일어 버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복습할게요. 제가 네. Dieses Leben ist 하면은 윤님께서 뭐라고 해? 루이낫, 루이낫? 네. 루이낫? 오케이. 루이낫 이렇게 루이낫. 해서 자 그러면은 이 생방 팔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ieses Leben ist 루이낫! auf Wiedersehen. 뭐라는 거야?